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크린앤사이언스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슬프 퇴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28.7% 감소했고요. 영업손실이 무려 492%나 크게 늘었습니다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스루프 타임즈에도 그 소개를 한 내용입니다만은 결론은 그 법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한 이른바 납품 단가 연동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이런 얘기인데 이미 그 스루프 타임즈에서 제 의견을 많이 말씀드려 가지고 뭐 말씀드리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강조한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그 싱크탱크 군단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국회의원 수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어떡할 거냐. 이런 것도 그 법에서 그러면은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이 사람들아.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. 그리고 그 구매자 측에서 원재료 가격, 구매 가격이 적합했는지 오디트 조사할 권한도 명시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반대로 연동제 가격을 승인을 해준다면은 납품 단가가 아니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먼저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먼저 그 협상 전략으로서 요청하는 그런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그 팔고 사고 한다는 것이 결국 그 경제 시장 경제가 더 중요한 건데 이걸 일부 법으로 한다는 게 에, 조금 좀 이상한 거죠. 자유경제가 아니고 이게 무슨 사회주의 성격의 그 법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뭐 물론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뭐 언제 하더라도 일반 미래 그 국가는 어느 정도 그 사회 그 국가의 정책의 사회주의 정책이 어느 정도 다 요즘 현재 그 선진국들은 어느 정도 더 정신이 들어가 있는 거죠. 왜냐하면은 한쪽만 좀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는 그 뭐 이런 그 사회주의 성격의 정책도 들어가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그러나 이것은 조금 머리가 좀 부족한 법안 아니냐 이거 개정해야 되는 성격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원가격의 손익으로서 매출이 634억 원이 돼가지고 전년 동기보다 28.7% 늘었고요. 상대적으로 재고자산은 크게 줄이지를 못했습니다. 그러면 거꾸로 재고자산은 증가했다는 얘기죠. 매출이 감소하는데도 재고도 못 줄인다 이게. 못 줄이는 이유가 원재료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냐? 그건 수량상으로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. 매출 원가가 25.8% 감소했으니까 적게 감소했으니까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얘기죠. 올라갔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 판매 관리비 좀 늘고 해가지고 결국 영업이익이 145.4%나 그 영업 손실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보다 더 손실이 났다. 가격을 못 올리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.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어요. 그 왜 적자가 연속되는가? 손익구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? 납품 단가를 인상시키지 못해서인가? 아니면 제조기술의 한계인가?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. 적자 보는 회사한테. WCA가 매출 감소보다 적게 감소한 것이 우선 눈에 띈다고 저는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업종을 보니까 자동차 및 산업용 여과지 필터 등이니까 저도 그 조직이 있을 때 자동차 부품을 좀 구매를 제가 그 구매 경력이 꽤 있는 사람이에요. 있는 사람이서 경험론에 의한 판단이 많기 때문에 구매 실력자는 상대방 가격을 올려주는 이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. 그거를 내부적으로 결제를 받아낼 능력이 있어야 된다.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. 저도 그 실무자 시절 때 이 납품 협력 업체들한테 단가 인상을 매우 잘 인상시켜 준 사람이에요.
결제만 잘해주더라고요. 논리 있게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또 경쟁 견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, 또는 경쟁 경적이 안 되는 특수한 품목 같은 경우는 이제 원가 계산까지는 아니지만 그 내역들을 쫙 그 브릭다운 해가지고 조사해서 하게 되면은 뭐 위에서 결제 안 해줄 리가 없죠. 네. 그걸 안 되니까 무조건 그냥 후려치고 깎아버리니까 그런 사람은 구매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. 구매할 수 있는 자격은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구매를 해야 된다. 저는 그렇게 그 역발상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그런데 이게 누구나 쉽게 따라가지고 쉽게 만드는 물건일 것 같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어떤 중간 기술 정도.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나라 우리 그 저기 개발도상국이나 뭐 이런 데서도 뭐 많이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니까 가격을 못 올린 거 아니냐.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긴 있습니다. 슬프 손익 내용으로서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그 좀 이것도 유사하게 내렸습니다. 이거로 봐서는 그 매출 재료비는 그 상대적으로 그 매출 하락하고 유사하게 내리긴 내렸네 이렇게 봅니다. 그런데 역시 그 스루풋 환산 재고는 12.2%밖에 그 하락을 안 했기 때문에 감소했기 때문에 이것도 재고가 증가했다고 보는 거죠. 그 매출이 감소한 만큼 재고도 감소를 시켰다면은 바람직한 재고 관리인데 그만큼 못 내렸다, 감소를 못 시켰다 하는 것은 재고 관리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수루풋율이 0.3% 하락했습니다. 마진율이 더 줄었다는 얘기죠. 뭐 적자율이라고 볼 수 있겠네. 적자율이 더 높아졌다 이런 얘기고. 운영 비용을 그 12.8%로 줄이긴 줄였습니다만은 생산성은 더 떨어져 가지고 0.18이니까 18%가 떨어졌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업 손실이 79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이익보다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. 재고의 증감 내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재고 내역을 보면은 그 WCAI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3,800만 원뿐이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 차이가 작게 나는 겁니다. 작년에는 45억이 줄어가지고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그 손실이 좀 더 적었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걸 분석하면서 이 기업을 적자 본다고 좀 동정심이 있게 이렇게 그 납품 단가 연동제 그 샘플로서 선택을 해본 건데 주석 데이터를 모두 문자 속성으로 입력해서 분석을 위해 숫자 속성으로 재입력하게 만드는 괘씸죄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600매덕 하는 회사가 무슨 뭘 대단하다 아니 그 회계 공시하는 사람들이 무슨 뜻으로 이거를 문자로 속성으로 입력을 해서 정보 이용자들이 계산을 못하게 만들어놔요. 엑셀로 한 거는 그건 숫자로 했긴 했어요. 근데 주석 데이터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. 경영평가지 들었어요. WCA 회전율 하락은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또 수로분율 하락은 상대적 가격 인상이 낮았음을 입증해야. 그래서 입증은 됩니다. 이렇게 그 회전율도 떨어지고 크게 떨어졌죠. 수로분율도 내려갔습니다. 이것은 그 회사가 제시한 백데이터를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27.27% 상승을 했습니다. 재료 비율이 56.9%거든요.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27% 올렸다고 해서 납품 단가가 27% 오른다고 해서는 전혀 안 되는 거죠. 재료 비율이 법안에도 10% 이상 되는 협력업체일 경우 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게 56.9%죠. 부품 회사들은 보통 한 50% 범위 내에서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. 조립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걸 곱하면 가격 상승 압박률은 15.5%다. 이렇게 되는데
이거를 다 올려준 건 아니고, 그래도 그 적자가 났더라도, 적자 폭이 또 커졌는데도 가격은 10.7% 그래도 올려줬다 이게요. 그 납품 받는 쪽에서.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그 원재료 가격을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. 뭐 이런 문제를 또 그 이 납품을 받는 쪽에서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.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이 기업이 적자를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년도에도 그렇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경영권 방어선인 그 50%를 이미 넘어서서 경영권을 그 채권은행한테 간섭을 받는 입장이다. 50%가 넘으면은 그 이 부채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. 그렇다 보니까 그 자기 회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. 부채 비율이 50%가 넘어버리면은. 그러니까 그 이자 비용도 이제 그 이 영업의 비용에서 또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갈 겁니다. 원재료 가격 27.3%, 그 단순 평균으로 저기 인상이 됐고요. 상승을 했고, 제품들이 그 다양하게 수출 단가도 있습니다만은 수출 단가가 뭐 국내 단가보다도 수출 가격을 스스로들 덤핑질을 했네요. 여기 벌써 같은 물건 가지고 왜 내수 가격은 좋게 그래도 높은데 요거만 내렸어요. 필터만. 수출 가격은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2배 차이가 있네요. 그리고 뭐 MB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그 수출 가격이 싸죠. 그 다음에 자동차용 여과지만 좀 반대로 수출 가격이 높네요. 그러니까 국내에 여러 가지 필터를 그 납품하는데 국내 가격은 제대로 받았다. 니들이 적자 본 것은 수출을 덤핑질해서 그렇지. 이런 것도 있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다 따져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.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.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CSM 매출원가 재료비는 31%가 하락을 했고요. 운영비용은 12.8%가 그 감소했습니다. 그리고 그 가공 비율이 그 43.1%로 증가했거든요. 그러면 원재료 비율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또 내려갔다. 이렇게 해도 추정이 됩니다. 그러면은 이게 이 원재료 가격이 그 가공 비율의 상승은 원재료 가격의 그 하락이거든요. 이렇게 그 비율이 하락을 했으면은 경영평가 지표에서 추론한 거 모순이 일어납니다. 왜 이럴까? 이런 모순이 없어야 되는데, 그러면 뭔가 그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되는데, 그게 무엇인지. 그러니까 이게 이 원재료 가격이 과연 타당한 거냐라는 의심이 가기 시작한 거죠. 회사가 제시한 그 원재료 가격이 과연 타당한 가격을 제시한 거냐, 부풀린 가격을 제시한 거냐, 이거 따져야 된다, 이게. 이걸 감사하고 조사해야 된다, 이게요. 저기, 원재료 가격, 말하자면은 연동제 납품 단가를 결정한다 그러면은, 이게 왜 이런 모순이 나오느냐. 모순이 나오면은 뭔가 잘못됐다, 이게요.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PQ 총재제 비용의 차이는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재고 자산의 그 변동 범위 요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일치를 하는데 앞으로 돌아갈 수 있나? 안 돌아가네요. 잠깐 그 표현도 그 상품의 매입액이 있었고 원재료의 사용액이 있다면은 WCAI가 각 배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인데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거로 나옵니다. 그러면 이 기준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.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1억 원대로서 그러나 회사 규모로서는 뭐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. 거기다가 이 현금 흐름표도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그 가감해주면 맞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면 좀 이상할 거예요. 현금이 5억 8,300만 원이 들어왔다면 재고가 5억 8,300만 원이 줄어야 되는데 1억 4,300만 원이 거꾸로 증가를 했어요. 그러면은 7억 2,600만 원의
그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어디 하늘에서 그 떨어졌는데 이게 뭐냐?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로 표현되는 것은 그동안에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이 너무 과해가지고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거든요. 7억 2천이나.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5억 원뿐이 안 되는데 이 평가 손실 환입액을 자는 게 7억이나 된다. 이게 그러니까 아까 그 뭐 원재료비 뭐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게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하는 작업 자체도 합리적이냐 그 말하자면 적정한 거냐. 그러니까 저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가지고 장난질을 할 수 있다.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거 분명히 장난질 한 거로 보인다 이게. 작년에 이렇게 그 평가 손실을 많이 해서 매출원가 평가 손실하면 재고가 줄겠죠. 재고가 줄면은 매출원가가 늘어나니까 적자가 많이 난다는 거. 예, 적자를 본다는 걸 해서 납품 단가 올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. 올해는 뭐 왜 또 변신을 했는지 모르지만 가격이 올라서 영업이익이 또 말하자면은 더 많이 나오도록 어차피 적자인데 더 적자가 났습니다만은 잠깐 이런 거 가지고도 재고자산 평가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인건비가 이제 10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.1% 감소했는데요. 직원 수가 이제 뭐 크게 이제 진짜 중소기업 수준이네요. 직원 수를 보면은. 근데 이 적자 났다고 15명이나 줄였습니다. 그리고 평균 임금이 3분기까지 5,760만 원인데 연간 한 7,2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 15명 나간 분들이 고임금자들을 내보낸 것 같아요. 경력자들이 오히려 물건을 만드는 노하우들이 더 있으신 분일 텐데 또 사무직도 나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적자 본다고 사람 인적 자원을 갖다가 무조건 자르는 게 결국 미래적으로 과연 올바른 일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어쨌든 기업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어가지고 사람을 안 자르고 고용을 유지하는 게 애국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익에 크게 기여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. 그래서 어제 기업은 오늘도 내일도 돈을 벌어야만 된다는 것이죠. 그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한 겁니다. 외주비가 17.8% 감소를 했습니다. 이렇게 3분기까지 실적을 가지고 연간 매출액을 예상을 해보면은 원가회계 개념으로요, 적자가 없이 손익분기점이다 할 경우에 얼마를 팔아야 되냐 그러면은 가격을 89,000원으로 올려야 된다 이게요. 그래서 우수리 떼고 납품 단가가 89,000원으로 인상이 된다면은 뭐 340원 정도 적자가 난다. 그래서 우리가 가격을 이 정도 우수리로 뗐으니까 물량을 더 주시오 해가지고 2% 정도를 더 받았다. 그러면은 매출 효과가 9780원이 돼서 1000원 돈이 남는다. 이런 이제 예상이 될 수 있어요. 이 경우 89,000원 할 때 재고가 5% 증가한다고 봤습니다. 그런데 거꾸로 5%가 매출은 그대로 있고 재고만 줄였다 하면은 어떻게 되냐? 원가 회계는 재고가 이렇게 줄면은 또 적자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원가 회계의 맹점은 뭐냐 그러면 재고가 줄면은 이익이 준다는 거예요. 그리고 또 반대로 재고가 증가하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에 모순이 일어난다. 이게 의사결정에. 여기에 세뇌되어 있으면은 불식회계 유혹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. 요거는 뭐 계속 소개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. 왼쪽은 원가회계 잘못됐다는 거고 아니 잘못됐다기보다도 이제 약발이 떨어졌다. 이제 미래 세계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미래 세계에는 스루풋 회계로 해야 된다. 단순하고 또 간단한 회계로 해야 된다. 복잡해서는 안 된다. 이런 얘기고요.
그래서 스르프 쪽으로 보면은 손익분기점으로 했을 때, 이 스르프 퇴계 상으로는, 10만 원을 해야 돼요. 8만 9천 원이 아니고. 이렇게 나옵니다. 이게 그 정당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걸 겁니다. 그래서 제한을, 10만 815원에 해야 됩니다. 이 경우 아까 그 원재료 가격 인상이 27% 됐다고 했죠. 그래야만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. 뭐냐면은 요거는 그 이 가격 압박 인상률이 아니고 원재료 가격 매출 재료비니까 재료비 가격 오른 거만큼 하지 전체 제품 가격은 15% 인상 압력률이 아니 10% 인상 압력률이 있었습니다만은 요거는 그대로 이제 원재료 가격을 거의 반영을 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이 10만 원에 냈다 그러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납품가격 협상에서 원재료 가격 인상분만 반영해 달라는 전략을 하라. 그 대신 ODT를 수용하겠다. 우리가 구매하는 원재료 가격이 부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시장 경쟁 가격에 의해서 우리도 잘 산 거다. 그리고 어떤 품목은 저쪽이 독과점이기 때문에 달래는 대로 우리가 또 돈을 줘야 되는 물건도 있다. 당신네들도 그렇지 않느냐.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술자석에서 나올지 업무 그 회의하는 자리에서 건전하게 업무 회의하는 자리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운영비용 낭비 제거 노력도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. 뭔가 이 기업이 낭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줄이긴 줄였습니다만은 뭐에 낭비적인 게 있는지 모르지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르죠. 생산 리드 타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89,000원의 원가 회계로 하면 89,000원 아니에요. 그러니까 참 슬프 퇴계로 해서 이 한 만원 돈 차이가 난다는 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원가 회계가 지배하는 데니까 10만 원은 분명히 받아야 된다고 머릿속은 나왔는데 9만 원뿐이 계약이 안 된다. 그러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원 적자인데 이거를 그 흑자라도 어떻게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? 외부적으로는 이미 결정이 됐다 이게 외부적으로는 스루풋 그 가격 마진율은 적자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흑자로 만들어야 될 거냐? 원재료 가격 인상분 반영에 미흡하게 가격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먼저 개선해야 할 것은 재고 회전율을 대폭 향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. 이 실적이 재고 회전율이 한 10회전 하는 회사예요. 10회전 해도 뭐 양호한 회사입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 1회전 해보자. 12회전 해보자. 이걸 달성하면은 매출은 매출 효과는 13만 7천 원의 매출 효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7,800원 이익이 난다.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오늘도 내일도 기업의 목표는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. 제조업은 항상 올려야 된다. 내려가서는 안 된다.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라. 이것이 돈을 버는 것은 하늘의 끝이 없다.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하늘은 한계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익은 항상 올라가야 된다.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재고만 감소했을 때 매출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이때는 적자가 됩니다. 당연히 여기 똑같이 계약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재고 회전율을 이렇게 올려서 재고만 줄여서는 안 되고 요거는 이제 마이너 전략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메이저 전략 쪽으로 가가지고 좀 도전하는 그런 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주가는 크게 내렸어요. 그래서 장부 가격 대비 그래도 아직까지 154%인데 적자가 나는데도 이렇게 아직 장부 가격 100% 이상을 받는 기업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회사 이름을 영어로 멋있게 바꾸면은 또 주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거 회사 제목이 멋있었죠.
멋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적자 나는,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해가지고 요즘에 뭐 적자가 나는데도 뭐 주가가 오를 일은 없잖아요. 시장가, 그러니까 이게 주가야말로 그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,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. 네. 그리고 이제 미래 가치도 사실 42.2%로 내려갔습니다. 이것은 이제 스루풋 곱하기 그 재고 회전율로 미래 가치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.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뭐 상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최재원 씨가 13.85% 가지고 있고, 최재호 씨가 7.69% 가지고 있고, 델타 PDS 주식회사라는 데가 거의 뭐 11%를 가지고 있는데, 이걸 아무리 검색해도 어떤 회사인지 나오질 않아요. 이 기업이 에, 최재호 씨가 운영하는 회사인지 어떤지 모르지만, 이 델타 PDS라는 데가 뭔 회사인지 참 매우 궁금하게 만드네요. 이렇게 그 투자를 해놓고 계속 적자 보는 걸 지켜보는 게, 이게 뭐 경영권 내에서도 그 뭔가 조금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. 뭐 이게 전혀 그 델타 PDS가 전혀 이 최고 경영자들하고 좀 이 성격이 다른 그런 주주라면 말이죠.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딴 데보다도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만은 그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해서 과연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단가 협상을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건지, 기타 등등 그 뭐 이런 의견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. 여기까지 봐주신 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아울러서 구독, 좋아요 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